변호사고요. 옛날에 공인회계사를 먼저 했었고요. 예, 하는 길에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는 이제 변호사로서 임대차에 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식당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줄로 제가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빚을 내셔가지고요, 지금 장사하시는 그 가게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나중에 열심히 장사를 하고 나시면 돈을 즉 짧게 말해서 부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회계는 뭐냐면요, 돈과 관련된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돈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다 적는 기술, 그게 회계거든요. 그래서 근데 회계를 알면요,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옛날에 돈을 벌었고 돈을 까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다라는 걸 하는 게 이제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회계는요, 기초에, 특정 시점 기초에 자산이 얼마였는지, 부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 돈이 얼마였는지 적고요. 기말에 자산이 얼마였는지, 부채가 얼마였는지, 자본이 얼마였는지 적고, 도대체 기초에 저 자산은 왜 기말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적는 것, 이게 회계입니다. 저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음식점, 임대보증금, 집기, 직원, 이 모든 거를 가지려면요, 내가 먼저 돈을 써야 돼요. 내가 돈을 줘야 나한테 누가 포크 하나를 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식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빚내서 샀거나 원래 내 돈으로 샀거나 둘 중에 하나다. 회계는 장사를 잘했다, 사업을 잘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을 늘리는 거, 자산 빼기 부채 한 그 값,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고 해서 순자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자산에서 내가 가진 거에서 갚아야 되는 걸 빼고 나면 내 거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게 회계가 너 장사 잘했다, 사업 잘했다, 앞으로 이런 목표로 향해 달려라 라고 말하는 게 회계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아주 쉽죠? 자산에서 내가 빚진 걸 빼면 내 거예요. 아주 쉽죠? 내 거를 늘리는 게 회계의 목표입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자, 자본을 늘리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운 식이잖아요.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순자산은 내가 가진 거에서 빚진 걸 뺀 거다. 따라서 저 식을 보고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면 된다. 자산을 늘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게 쉬우면 부자가 왜 없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드는 생각이 다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빚을 갚자, 빚을 갚자, 빚을 갚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 빚을 갚자, 빚을 갚자. 보시면 빚을 갚으면요, 자본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빚을 갚으면 순자산은 안 늘어납니다. 순자산은 뭐라고요? 자산 빼기 부채. 부채를 갚으면 순자산이 늘어야죠. 근데 부채는 뭘로 갚습니까? 내 자산으로 갚아야 돼요. 자산 중에서 뭘로 갚아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현금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금도 있고요, 나의 몸도 있고요, 나의 영업 능력도 있고, 집기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만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으면요, 부채를 갚는 순간 나에게 뭐가 줄어듭니까? 동일한 금액만큼 나의 현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의 순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빚을 갚는다는 얘기는요, 회계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산만 늘어나는 행동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식점을 하시잖아요. 음식점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마진을 많이 남기세요. 그러면 자산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산은요, 두 종류입니다. 가치가 변하는 자산이 있고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은요,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한국은행권 10,000원짜리는요 어떤 세상이 와도 10,000원입니다. 반면에 가치가 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나게 오르는 거 있죠? 뭐죠? 주식. 두 번째,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뭘까요? 여러분의 권리금, 내 사업의 가치. 이 세 가지 자산, 즉 가치가 변하는 자산에 가치가 올라가면요, 부채는 안 늘었어요. 그 가치가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빚을 내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순자산이 늘어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해서 번 이익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거고요, 생존하는 시간 동안 얘의 가치가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영업은 자산이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은 빚을 700만 원 내가지고요, 빚을 700만 원 내고 내 돈 300만 원 들여갖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식당이겠죠. 이런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하면 10%를 연에 벌 수 있어요. 근데 빚은 5%에 빌려왔어요. 1년 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얼마 벌었죠? 1,000만 원 갖고 열심히 굴려서 10%를 남겨놓았어요. 100만 원을 벌었죠. 700만 원에 5% 이자 35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손에 얼마 떨어지죠? 65만 원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빚은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도 나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있는 돈 털어갖고 700만 원 갚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산이 300만 원 쪼그라들었죠. 얼마 벌었죠? 300만 원은 10% 벌었어요. 30만 원 벌었습니다. 이자는 안 줘도 되죠? 30만 원 벌었습니다. 앞에는 얼마요? 65만 원을 벌었습니다. 뒤에는 얼마요?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 이쯤 오면 이제 빠르신 분들이 이러죠. 빚내자, 빚내자, 빚내자 넓히자. 네. 웃으시죠? 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말이 맞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요 700만 원의 5%는 반드시 줘야 되는 애예요. 1,000만 원에 아까 말한 10%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예요. 어떤 애는 봤더니 20%였고 어떤 애는 봤더니 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평균을 봤더니 10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10을 벌 수 있겠구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을 놓고 했더니 빚을 많이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장사를 해봤어요. 뭐 때문에 3%밖에 안 나왔어요. 메르스가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안 들어온대요. 미사일이 갖다 놨더니 중국 애들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3%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3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은 항상 5%를 줘야 돼요. 중국 애들이 오든 안 오든. 그러면 나는 이 애는 5만 원에 손해가 납니다. 빚이 정말 꼴보기 싫은 분이 이렇게 했어요. 700만 원을 다 갚아버리고 300만 원 갖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9만 원은 벌었습니다. 이래서 빚은 무작정 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무작정 갚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적당히 잘 알아서 해라, 이게
빚에 관한 답입니다. 부채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될 때면 땡겨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사업이 정점이라 갖고 좀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갚아야 돼, 아니면 무조건 달려야 돼는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즉, 주식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바로 망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저한테 파산 신청서 들고 오실 수 있는데요, 그 파산 신청서는 아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날린 거는 파산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게를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비싼데요? 압니다. 비쌉니다. 저도 제 가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갖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차피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점 하셔가지고요, 부자 되기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음식점을 해서 부자가 된 때를 보시자고요. 딸내미가 골프를 잘 치시는 강남에 소고기를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식당이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 강남인가요? 신사동인가 가면 이렇게 넓은 정원도 있고 아주 소고기를 비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집 누구 거죠? 그 땅바닥. 종로에 어딘가에 가면 그 요즘은 이제 기피한 음식이죠. 그 보신탕이라고 하죠. 무너져 가요. 막 무너져 가는데 막 땀만쯤 나면 사람들이 막 줄줄 쫙 서 있죠. 그 땅 누구 거예요? 등기부는 안 따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땅이 만약에 그 식당 주인 게 아니라면 거긴 이미 빌딩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기 거예요. 즉, 성공한 사람들은 강남에 저기에 있는 그 비싸게 소고기 값을 받는 데가 소고기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고기가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음식점업의 핵심이 뭡니까? 자리예요, 자리. 이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래야 마케팅비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임대료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여유가 생겨야 재료 좋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님이 또 계속 와요. 음식점업은 부동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맛있다가도 내일 어떤 재료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내일 또 맛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말씀은 이거는 부동산업이다. 즉,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 자리를 확보하는 거다. 그리고 이 자리를 확보해야 내가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업을 하셔서 돈을 버실 수 있고 그 열심히 하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님처럼 15년짜리 임대계약서가 고정된 15년짜리 30년짜리 받으시든지 아니면 내 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시면 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생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반열, 그러니까 부를 쌓고 사업가가 되는 반열에는 오르시지 못할 겁니다. 상가 건물을 마련하시는 데는 당연히 내 돈 갖고 못합니다. 저 돈 있으시면 딴 거 하세요. 뭐로 힘들게 이렇게 음식점 하십니까? 그냥 임대업 하시고 뭐 투자하시고 즐겁게 하시면 돼요. 돈 없어서 돈 버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은. 그래서 결국은 부채를 어느 정도 조달을 해서 이 장소를 어떻게든 장시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임대료는 오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이자는요,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잘 안 오릅니다. 올라봐야 뭐 3년에 1% 이렇게 오릅니다. 임대료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적어놨죠. 9%까지 네 맘대로 하세요.
그 9%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9%와 월세 9%가 따로입니다. 사실상 18%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키팩터, 그 비즈니스에서 밸류로 창출하는 키팩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키팩터, 그러니까 식당업이 잘 돼서 식당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어디에 반영되냐면요, 상장하실 수 있으면 주식에 반영되지만 주식이 안 되시기 때문에 권리금에 반영되신다고요. 근데 그 권리금은 장소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토지의 소유권에 따라서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장사한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는 요 키, 즉 이 공간을 내가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빚내서 빨리 지금 있는 가게를 사십시오.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